이로인이 바로 유좀 사정을 지켜 싸운 25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전쟁 노병 김성남 동지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김성남 동지도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유좀 사정을 지켜 싸운 30여일간의 나날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김성남, 나이 20살. 당시 전선사령부 직속 예비련대 2대대 1중대 1소대 상등병. 1953년 3월 어느 날 김성남 동지가 속한 부대에 이런 전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적들은 금강산 일대에서 오랜 문화재인 유점사 정을 서울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 석희 영향을 파하여 정을 무조건 지켜낼 것. 전선사령부. 이 전투 명령이 내려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리승만 욕도는 유점사정을 빼앗아 미국 놈들에게 섬겨 바치려고 했습니다. 리윈주, 우리나라에 5대 명종이 있는데 3개는 공화국 북반부에 있고 2개는 공화국 남반부에 있으므로 유점사정을 빼앗아 와야 저놈들이 위상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선전쟁이 이른바 저놈들이 용해론 승리로 끝나는 그날 워싱턴에서 조선전선에 무력을 파견한 나라 대통령들 다 불러다가 대견회를 차리고 이 유점사정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침략자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유산까지도 서슴지 않고 팔아먹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인민군대 복장까지 하고 유점사에 기어들어서 정각에서 정을 떼다가 정말 대걸대걸 굴려서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강 가까운 곳에까지 끌어다 놨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인민군 전투원들이 그것을 조지시키고 이 사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노병 동지는 그때 명령의 의미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나라의 국보인 유점사정을 제놈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훔쳐가려는 적들의 어리석은 망상을 짓부셔버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정을 원상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도는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가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유점사정을 지키는 과정을 그린 략도입니다. 1953년 3월 말 김성남 동지의 소대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계잔령에서 적들의 대규모적인 방어진을 돌파하고 3.5.1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적들이 계잔령으로 계속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연대 참모장 동지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계잔령에 도착했을 때에는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때였다고 합니다. 이게 남가예요. 이게 적진지고 입장인팔이 우리 진지입니다. 유점산 계잔령에서부터까지 한 600m 떨어진 지점에 유점사가 있는데 유점사 앞에서 또 여기서 한 것도 100m쯤 떨어진데 종이 나와 있단 말이오. 부대 참모장 동지가 폭탄이 오박치는 거기 왔단 말이오.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 소대장도 뭐 이렇게 나가서 소대 인원을 집결했죠. 그 집결시켜서 전투 명령 금강산 유점사정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말라. 유점사정은 우리 선조들이 유점사정을 지킬 때에 대한 명령은 3.5.1 고지 공격 전투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뜻밖이었습니다. 적들이 유점사정을 끌어가려면 반드시 계잔령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3.5.1 고지 공격 전투를 앞둔 소대원들은 연대 참모장 동지의 명령을 전달받고서야 원인 모르게 계잔령으로 계속 공격해오는 적들의 진의도를 알게 됐고 그 명령이 몇 개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갱도 안에 수류탄이 굴려 들어왔단 말이야. 참모장이 너무 급해나서 수류탄 2개 주세 바깥다 치고 내 던지고 소리 소대장 놈이 그다 빨리 전투 행동을 개시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모장 놈이가 세 번째 수류탄이 굴려 들어지고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참모장 동지 손에서 수류탄이 파여져 전투장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1953년 3월 20일 참모장 동지의 희생은 우리에게 복수의 피를 끓게 했다. 놈들은 산악전에서 명성을 떨친 미제 특공대 놈들과 장갑차를 앞세우고 또다시 공격하여 왔다. 우리는 도람통에 돌과 화약을 넣고 폭탄을 만들어 달려드는 적들에게 이리 죽음을 안겼다. 놈들은 유점사 종을 빼앗아 싣고 가려던 장갑차에 제놈들의 시체만 가득 싣고 패주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우리는 적 5놈을 포로하였다. 그때 서대원들은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 그자들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리승만 육도가 결탁해서 작전을 꾸몄는데 이번에 유점사 종을 훔쳐오기만 하면 거기에 참가했던 자들에게 3대를 먹고 살 수 있는 상금을 주고 또 자기들의 최고 훈장인 그 무궁화 훈장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전쟁이 이른바 저들의 승리로 끝나는 그날 정말 그 연회를 차리고 축배잔까지 받는 최상급의 영광도 지니게 된다고 떠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그렇게 바라겠던 것입니다. 금강산 유점사 종으로 말하면 1469년에 만들어져서 정말 근 500년간 민족의 술기와 넋을 자랑하면서 금강산 유점사에 보존되어 있던 나라의 귀중한 국보였습니다. 그놈들의 이 자백을 들은 전투원들은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53년 4월 10일 아침부터 적들은 비행기와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최후 발악을 하였다. 직승기로 종을 들어올리면 2분도 못 되어 남강을 넘어간다. 절대로 종을 빼앗기면 안 된다. 놈들은 종을 직승기의 쇠밧줄에 걸기 위해 인민군대 복장까지 하고 은밀히 종 가까이까지 기어들었다. 종을 사이에 두고 불과 100m 안팎에서 우리는 적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때 놈들은 종에 대고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였다. 우리는 이날 비행기 사냥꾼 조동무들과 협동작전을 하여 적들을 모조리 소멸해 버렸다. 그때 25명 소대원들 중 8명이 희생되었다. 남은 인원은 17명이었다. 난 이렇게 해서 적들 오는 거 다 소멸한다. 소대장 동지가 적탄에 맞아서 희생됐단 말이야. 소대장이 가슴을 툭 만져보니까 우르르 하면서 숨을 들이붓는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고학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소대장이 전사해 주는 거다. 서대장 동지의 희생은 나를 원수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끓게 했다. 그때 서대장 동지의 나이는 22살이었다.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던 서대장 동지였다. 그때 나는 저도 모르게 서대장 동지가 손에도 묵혀지고 있던 지관단총을 틀어지고 적들을 맞받아 나가며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었다.
그날 저녁 김성남 동지와 남은 소대 전투원들은 소대장 동지를 비롯한 희생된 전우들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전우들의 붉은 피가 스민 민족의 제보를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낼 것을 희생된 전우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때 남았다는 인원이 모두 합해서 7명이 됐다고. 적들이 총사격 들이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서봉 밑에 대대지리가 실에 가서 대공 화력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놓으니까 분단 포병부 사령관의 허섭이 소단이란 말이야. 내 그놈 봤다고. 유점사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민족 유산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만들려는 적들의 망상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피어린 결사전인 동시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 관철하려는 인민군 전사들과 명령을 대공하는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들과의 신념의 대결장이기도 하였다. 이놈이 옆에서 그랬다. 야, 그 도깨비 감투 같은 것 때문에 비전투 손실이다. 그것 때문에 비전투 손실인데 그 폭발속에 내던지라. 내던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 사령관 동지 전투 명령을 우리가 집행하는 군대들이 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어째 비전투 손실인가.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병사들이 희생했는데 비전투 손실이 되는가. 그래서 막 들이다 백상 들이미겠단 말이야. 너 죽고 나 죽고 정말 우리도 된 눈에서 불이 났단 말이야. 아이 본병들이 자기네 지간의 명령이라 하면서 포약 가지고서 저 유점사 정인데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니까 야 폭발해서 나는 폭발시키라. 그래서 난 저 유점사 종소에 들어갔단 말이야. 종소에 나오라 아이 나간다 못 나겠다. 종을 폭발해서 나를 폭발시키라 했단 말이야.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종을 지키라 했지 폭발시키라 하지 않았다. 종을 폭발하겠으면 나를 폭발하라. 1953년 4월 25일 7명의 소대원들로 종을 지킨다는 것이 헐지 않았다. 하지만 설사 모두가 희생된다 해도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만은 끝까지 관철하여야 했기에 우리는 7톤이나 넘는 종을 옆에 있는 큰 폭탄 구덩이에 안전하게 파묻기도 했다. 폭격에 넘어진 나무들과 주변의 참대들로 위장을 잘 해놓았지만 안심이 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김성남 동지는 문득 벼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벼루로 말하면 금강산 유점사 승려가 김성남 동지가 서대 전투 서번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 놈들을 때려잡는 그를 도만에 쓰라고 준 벼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남 동지는 그 벼루의 목을 갈아서 흰 천에다가 주의, 지뢰원, 생명미용 이런 글들을 써서 정을 묻은 주변의 나무들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벼루가 이번에 저국개방전쟁 승리기념관에 새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점사정은 땅속에 묻히게 됐고 30여일 동안 정을 지켜 싸운 인민군 전사들의 투쟁사도 정과 함께 덮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해당 전문기관에서는 유점사정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국 놈들의 폭격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해서 정을 지켜 싸운 인민군 전사들의 전투 위훈은 미해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근 70년 세월 동안 한치 한치의 땅을 지켜 피 끓는 가슴으로 적 화점을 맞고 육탄으로 땅크를 맞받아 나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전해졌지만, 한 점의 역사 유물을 지켜 목숨 바쳐 싸운 25명 용사들의 위훈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행적을 알 수 없는 유점 사정을 놓고 김성남 전쟁로병 동지는 마음속 고충이 많았습니다. 경미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죄책감과 희생된 전우들의 부탁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죄의식으로 하여 그는 수십 년 세월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32년이 흐른 어느 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정상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군인들은 땅속에서 드러난 쇠붙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 피하라! 불발탄이다! 허나 그것은 불발탄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정했는데 그 정이 바로 금강산 유점사 정이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미제 침략자들에 의해서 수많이 파괴되고 또 약탈당한 것이 가슴 아프시오. 전국 각지에 있는 선조들이 마련해 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다 수집해 오도록 여러 차례 결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족을 감춘 유점사 정만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30여 년 만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호받으신 위대한 장군께서는 이 유점사 정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품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소원이 풀린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예, 당시 이제 보면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이제 유점사가 있던 곳은 현재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그 때문에 전쟁 시기 완전히 폭격받아서 지금 현재는 재떡을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또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종을 우리 민들이 즐겁게 정말 많이 찾아오는 묘향산 보현사 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친히 조의 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업을 받은 인민군 군인들은 정말 종이 7톤 넘습니다. 7톤 200인데 이 7톤 넘는 이런 종을 묘향산 보현사까지 이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 후인 1987년 8월 어느 날, 묘향산을 참관했던 김성남 동지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뜻밖에도 유점사정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땅속에 파묻었던 금강산 유점사정이 묘향산에 전시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전쟁노병이 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노병은 자기가 얼마 전에 묘향산 보현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바로 그 전쟁 시기 유점사에 있던 종이 있더라는 거. 근데 이 종이 언제 여기 왔으며 이 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이 이런 거 배려에 의해서 1984년 9월경에 이 종이 여기 왔다는 거. 그러나 그 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그러자 그 전쟁 노영은 그 유점사 종에 대한
내용을 쭉 저한테 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위대한 수련님께서 그처럼 오목한 전쟁이 나날에도 하나 이런 유물, 여기도 정말 크단 심려를 기르시면서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특전 명령을 하달하시고 인민군 전사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투쟁했다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좀 사정을 땅속에 파묻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과 그것을 지켜 싸운 전승세대의 위훈담이 유일한 생존자인 김성남 동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사례를 확증하면서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를 취재하는 과정에 물었습니다. 왜 이 정을 지켜 싸운 이 영웅적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이 발견되기까지 3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왜 정을 찾지 않았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러병 동지는 정을 묻은 다음 날부터 미국 놈들이 대대적으로 금강산 유점산 주변을 폭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답니다. 그러니 정이라고 무사했겠는가 하고 생각했고, 또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가보려고 했지만은 거기가 비무장지대여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병 동지는 희생된 전우들에게 늘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30여 년 동안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많았지만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들어 못 가서 가보지 못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의 저고개에 떠받들려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은 유점 사정을 보았을 때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는 전우들 생각으로 온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을 지켜 싸운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해서는 근 70년 동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2015년 7월 25일) 제4차 전국 노병대회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대회장에서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 용사들의 전설적인 위훈담들과 피 어린 자옥들은 절대로 잊혀질 수도 지워질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전쟁 노병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과 혁혁한 애국 공적은 우리 인민의 영적인 투쟁사에 불멸의 금문자로 찬연히 빛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가가 바로 유점 사정이 안고 있는 사연을 전하는 장편 소설 묻히지 않는 녹슬 쓴 리기철 동지입니다. 리기철 동지가 처음으로 유점 사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7년 어느 날 영화문학 작가들을 위한 강습 때 민족유산보호국의 한 일꾼의 강의에서였습니다. 네, 사실 작가인 나로서도 처음엔 장작적 흥분이 앞섰지만 사실자료 고정이라든가 집필 단계에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노병대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 안고 나의 결심을 더욱 굳히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하의 나날에 창조된 조국 수호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물리적 힘에도 비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노병들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후대들에게 전하자. 이것이 나의 양심이고 전승세대 앞에 지는 우임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0년대에 전승 세대가 세운 특출한 위훈을 조국 청사의 군문자로 알아새겨 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유점사정을 지켜 싸운 전승 세대의 영적 투쟁을 전하는 장편 소설 묻히지 않는 독도 창작되게 됐고, 전승 70돌을 맞으며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벼루가 새로 전시돼서 그들의 위훈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벼루를 기증하던 그날,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는 전우들 생각이 못 견디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묘향산을 찾기로 했습니다. 유점사정이 있는 묘향산이 가까워 올수록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는 전우들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의 제보 유점사종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거 사랑하는 동지께서는 종을 지키라 했지 폭파시키라 하지 않았다. 종을 폭파하라 했으면 나를 폭파하라. 용탄 서대영 동지 그렇게 사랑해주고 서대영 동지 이 종이 지금 매산 봉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서대영 동지 기회일은 송봉결 한승 철수이 야 와서 이 종이 여기 보현사 이 절간에 와서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거 아니야. 야. 김성남 동지는 희생된 전우들과 상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한 기쁨을 70년 만에야 전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25명 소대원들은 유점사 종을 지킬 때 대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였습니다.
정을 지켜 싸운 나의 소대원들의 위훈이 근 70년 만에야 세상에 전해졌다. 이 기쁨의 순간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6명의 전우들, 그리고 70년 세월 외진 산중에 누워있는 18명의 전우들, 그들이 세월의 이끼에 묻힐 뻔했던 우리 소대의 위훈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후대들에게 전해진 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랴. 불러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나의 전우들이여, 70년 세월 조국 앞에, 소대 전우들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이 김성남이 오늘은 유점사 종을 지켜 싸운 마지막 증견자로서 떳떳하게 이 글을 쓰게 됐소. 이젠 편히 눈을 감소. 군 70년 만에야 25명 용사들의 미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마 그들의 고향 사람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김성남 전쟁노병 동지를 취재하고 편지물을 창작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문제가 바로 그들의 전투화면도, 그들의 사진 한 장도, 그들을 증명할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김성남 동지의 함령을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전쟁노병의 목소리, 피를 바치고 목숨을 내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간철한 그의 모습에서 25명 용사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들의 최후의 순간을 후려보았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웃음이 스쳐 지나간 이 땅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아직 알려주지 못한 전승세대의 투쟁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 모든 것을 찾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